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사업의 완성이 3년 후에 되는데 기술적 진보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가파르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에서 나온 이 사안들을 넘어서 미래지향적 기술들을 설계에 담았으면 좋겠다. 언뜻 제가 뭐 팔란티어 얘기를 잠깐 했고 온톨로지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오늘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담할 때 잠깐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들은 우리 정의 간부들이나 시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래기술과 관련된 첨언할 수 있는 이야기를 KT 쪽에 유용규 본부장님이나 변우철 본부장님이 그런 미래기술을 접목하는 것 3년 후에 그래서 실질적인 OS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소방의 역량이 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 의견을 먼저 듣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분 교수님 와주셨는데 또 적절한 코멘트도 좀 부탁합니다. 그 아까 그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발언을 청합니다. 예. 그 데이터 간의 그 워크로드를 잘 정의하고 조직화해서 그걸 온톨로지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이나 지휘결심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커머셜 섹터하고 공공섹터 전반적으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 금융 영역에서 AI를 포함한 AI 플랫폼 영역들을 먼저 적용을 했다가 그거 AI를 적용한 그 플랫폼과 그 시스템과 프레임들이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금융기관이나 일반 커머셜 섹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 저장, 분석,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거냐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그 매니지를 해서 AI를 적용했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중앙부처나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잠깐 말씀 올렸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수차례 또 여러 케이스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출동 대응 체계 전주기에 AI 캐퍼빌리티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앞서 그 클라우드 센터 영역을 퍼블릭 온리로 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체계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KT가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었던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ISMP 설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검수를 사용자가 하는 이러한 SI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과거의 방식이고 현재 AI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에 엔트로피키라고 하는 회사가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제 LLM이죠. 요걸 가지고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토큰을 줄 테니 참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를 해라. 심사를 해가지고 1억 3천의 우승 상금을 줄게. 총 13,000명이 신청을 했고 500명이 선발돼서 최종적으로 1등에서 3등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그 500명에는 실리콘밸리에 기고 나는 엔지니어들도 개발자들도 100명 있었습니다. 근데 1등에서 3등까지가 다 비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1등은 건설업자, 2등은 애 아줌마, 3등은 뮤지션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팔란티어를 제가 우리 KT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개발자가 만들고 사용자가 검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ISMP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녹아질 거고 추후에 119 통화 시스템이 나가야 될 방향은 AI가 적용되는 모습은 도메인을 가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깊이 인발부하고 그들이 직접 핸즈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고 이런 방식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은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공공에서 이런 방식이 과연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소방 청장님께서 아까 차담회 때 가졌던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꿈, 비전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지지해 주실 거라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볼 거고, 한번 사용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용기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규모 정보화 사업이 이제 개통할 때 계속 이제 뭐 에러나 장애나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뭐 이제 만만한 이제 니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차질 없이 개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5년도에 작년에 이제 신설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도 이제 아마 대규모 시스템이라서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조정 부분이 필요할 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아까 방금 막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는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워낙 이제 저희도 사실은 책임형 기술지원센터가 인공지능 정책실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NI 자체도 이제 AI가 이제 거의 NI의 이름 안에도 AI가 들어있는 상태다 보니 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굉장히 상존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MIT 보고서에서도 AI 프로젝트가 95%가 실패한다고 이제 우려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AI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공공 섹터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서 한 50%가 이제 실패한다라고 해서 이제 실패하지 않고 잘하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와 우려들이 있는 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 뭐들이 계속 이제 파괴적으로 이제 혁신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시스템이 개통할 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민간의 어떤 서비스 수준을 생각을 하면 아마 청장님이 기대하시거나 아니면 뭐 꿈꾸시는 뭐 아니면 관계자들이 했을 때는 계속 이제 이게 프로젝트 진행 중에 계속 레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이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이 수행사 체계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AI는 여기서 이제 누가 하나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서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KT에서 어쨌거나 AI 부분에 대한 설계나 지원을 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아레날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형식적인 그림만 이제 그려지고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대규모 사업들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설렘과 기대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상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보면 이 의사결정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쨌거나 굉장히 이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면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제 ISMP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다양한 이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그 명확해야 된다. 그 클라우드 기반 또 AI 기반의 이 플랫폼 사업이 불명확하다라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 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그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우려되는 아까 기대 반 우려 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불명확성과 관련한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AI를 이제 왜 도입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AI 도입은 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AI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걸 어느 부분에 뭘 위해서 도입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관련되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의 그거라 이제 확인이라든지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또 그리고 편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도입할 때만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이제 그 AI가 편향되지 않도록 계속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총 소유 비용 차원에서도 그 목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사실은 이제 ISMP 착수 보고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네, 강론으로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서 AI를 쓰는 건데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AI 활용은 이런 거 생각해요. 저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시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문서를 읽거나 분석을 해서 논의를 해서 판단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AI를 쓴다라는 게 저는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또 보완을 할 수 있을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AI를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ASMP에서의 주요 아마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쓰레기를 학습시키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데이터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다 전부 다 나열하고 여기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뭐 생각이 있으실 건데 데이터라는 것은 뭐 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이제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학습할 데이터와 아닌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주 바뀌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학습을 시켜봤자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는 뭐 주소 데이터 이런 것들 주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뭐 오류가 나면 절대 안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가 학습시켰는데 우리가 정확도를 95% 만족시켜요. 그런데 5%가 오류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습과 비학습을 좀 더 면밀히 구분 좀 해주시고 요즘에 뭐 대한기술로 뭐 레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시기에 구축할 때는 데이터를 모아놨지만 우리가 학습하고 난 뒤에 이 데이터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통합 시스템에서는 우리 데이터만큼은 우리가 시속하게 갱신되는 살아있는 데이터로서 우리가 국민들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갱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 좀 필요하다. 아까 이제 KT에서 저희 데이터 허브 이야기를 관련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AI를 많이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GPU가 사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GPU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AI를 쓰면 다 편리할 걸로 저희가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 AI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이런 설계안이 나와버리면 또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적절히 톤다운을 하시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PC의 램 같은 경우에 예전에 32GB짜리가 10몇만 원 했었거든요. 지금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사려면 예전에 25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요즘에는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비용에서도 이게 장난이 아닌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팔란티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연구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팔란티어가 왜 주목받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쭉 모아놨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간 10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도시 레벨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일관되어 있는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활용 모델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모은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있어서 연관관계라든지 데이터에 있어서 의미에 대한 어떤 추론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는 B고 B는 C다라는 데이터들을 따로 저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 정보의 바닥 속에서 A는 C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게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소방에서 우리가 정보의 바닷속, 신고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려면 이 온톨로지로 데이터를 구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소방 정보화 사업들을 관여를 하시고 또 론칭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본 베이스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앞서간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통합 시스템 ISMP 관련해서 우선 이제 30년 만에 따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차세대를 만든 여러 이제 노역들에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정보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이제 차세대도 결국은 AI라든지 빅데이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 소방이 새로운 100년 대계를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팔란티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우리 ISP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ISP를 6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 부분을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하고 클라우드 이런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 시스템은 AI가 되든 에이전 시스템이 되든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지만이 다음에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AI하고 클라우드 들어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여기저기 손을 내다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ISMP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 사업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접수부터 상황 관제, 출동, 현장 대응, 마지막에 복귀하는까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어디에 AI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CPU가 들어가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I는 대부분 보면 GPU를 많이 쓰는 행렬 쪽에 관련된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예측 쪽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CPU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고 접수 들어온 부분은 AI가 아니라는 거죠. 통신으로 들어온 단순한 부분을 마지막에 판별하는 건 AI가 하더라도 들어오는 부분은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6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AI를 적용시키고 어디에는 클라우드를 적용시키고 어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번에 ISMP에서 구별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종류가 많이 나오면은 3년 동안 해야 될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로 넣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ISMP 하는 사업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시도에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는데
4군데 마지 말고 19군데를 다 다니면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시도의 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ISMP를 끝내야지만이 3년짜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3년짜리가 나오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시대에 맞는 기술이 나올 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톨로지나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차세대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번에 명확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은 시도의 담당자 의견, 전문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서 거기에서 AI하고 클라우드,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가 잘 형성되는 3년짜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번에 ISMP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수반되는 게 가장 이제 긴 프로젝트 기간에 그 기술 트렌드와 그 진화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대응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 영역을 저희가 조금 관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역들을 고려하고 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AI 적용 영역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라. 그거는 원래 저희 지금 ISMP 사전 스터디할 때부터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사례를 가지고 좀 그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학습일 필요 없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때 아주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 결과를 극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레그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구조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정리돼서 설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갱신 체계인데요. 이것도 저희 회사 안에서도 20 페타바이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KT가 월 저희가 인입되는 그 챗봇이나 보이스봇이나 아니면 일반 콜로 들어오는 콜이 500만 콜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콜센터가 7,700명으로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콜센터입니다. 저희보다 작은 그 두 번째 되는 콜센터가 SK텔레콤인데 브로드밴드랑 같이 쓰고 있는 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 7,700명 되는 콜센터 직원들이 KT에 대한 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B2B, B2, B2C 고객에 해당하는 2,000여 개의 고객들의 데이터도 콜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로 저장해서 분석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콜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개선된 영역들을 영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컴퓨팅 파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컴퓨팅 파워 관련된 가격은 견적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일주일만 딱 그 견적 유효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가격 견적이 다시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비용 편익을 정의를 할 때 잘 고려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연관성 기반으로 온톨로지 구조화하는 것들은 KT가 이제 수많은 유스 케이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 섹터에 적용하는 거, 저 팔란티어를 기반으로 적용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가면서 설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PA 기본 측면인데 5월 예산 확보하는 거가 저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톱트랙으로 반드시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그다음 적용 범위와 단계, 분석 기반으로 설계 정의하는 거, 시도 현장, 목소리 반영하는 거 빠짐없이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7, 8가지를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믿음이 가고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KT가 콜센터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119 상황실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B2C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또 AI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그 플랫폼이 구조화돼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소방에 어느 정도 선례가 있으니까 접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이제 이상하게 팔란티어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그게 온톨로지 얘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그 미래의 기술이고
그게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도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접목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 그리고 뭐 예산 확보, 또 지금 뭐 규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 공공 영역에서 규제 부분을 어떻게 그 파고를 넘을 건지 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 영역 중에서 소방에서 저는 이 부분이 그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이 성공만 하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 이 에너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부터 관심을 좀 더 갖고 오늘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과장이 정보통신과장이고 그 실무과장입니다. 사령관이죠. 저는 사령관을 돕는 도우미 헬퍼입니다. 우리 사령관께서 한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 신고 시스템이죠. 119 전화를 받고 출동 지명 내리는 이 신고 시스템이 뭐 크게는 이제 20년 전에 한번 크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소방서 단위에서 신고받다가 본부 단위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부로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크게 한번 변했고, 그때 이제 제가 소방 2로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사업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우리 시스템이 이제 또 한 번 큰 변화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본부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속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위험하니까요. 시도에서 받는 거를 시스템이 전국에서 다 한 군데로, 물론 한 군데는 아니지만 클라우드 센터 한 3개 정도로 되겠지만 중앙으로 다 집중시키면 이게 잘못하면 전국이 다 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무겁게 그 위험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가야 될 목표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AI로 신고 접수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안 받고 AI가 받아서 잘못 출동 지령 내리고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런 기술적 우려들이 있지만 그 파고를 넘고 가면은 우리 소방이 진짜 기술적으로 선진 소방이 되고, 또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똑똑하게 움직이는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이제 그 설계 사업입니다. 설계 사업.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도에서 일단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시도의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중앙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에서는 유지 보수를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돼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실 때 잘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총장님 이하 이제 청년 그 간부님들께서도 이 시스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방향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고 이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국민과 실시간으로 쌍방향 서비스,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소방 사람이 붙겠죠. 그렇지만 AI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고도화하고, 그리고 AI 영역에서는 뭐 AI 에이전틱이 붙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체계화되고 플랫폼 구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구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소방에 있어서 사건이지만 공공 영역에서도 대사건이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ISMP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